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6월 22일 차영주 TV 유튜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할 말 없는 그런 장세가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SK하이닉스의 시총이 약 20여 년 넘게 삼성전자 시총을 탈환했다라는 뉴스,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에서 삼전 닉스에 대한 레버리지 ETF 출시를 후회하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얘기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쏠림 현상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고, 뭐 이제 다들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지만 야, 조금 이제 좀 심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쏠림 현상들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가 9,100까지 올라왔는데요. 9,100까지 올라와 있는 지수가 우리가 일단 10,000포인트까지 놓고 보면 이제 불과 10%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뭐 여러분들이 차트 보고 계신 게 이제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놓고 보면 아직까지 차트가 쌍봉을 찍었다라기보다는 여전히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는 상태죠. 뭐 당분간 이런 상태가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 일요일째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뭐 삼전 닉스에 대한 것들 우리가 이제 계속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리어닝 시즌 아직까지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본격적으로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들 좀 지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좀 토로하고 있는데, 오늘 몇몇 또 기업들에 대해서는 프리어닝 시즌에 대한 리포트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미리 볼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좀 계속해서 하루에 이제 3개에서 5개 정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개만 준비를 했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삼전 차트 한번 보는 거랑 SK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놓고 보면 SK하이닉스가 상승 속도가 상당히 좀 가파르죠. 굉장히 이격도가 상당히 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4월 이후에 약 그 석 달 동안 100만 원이 지금 이제 300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죠. 이러한 이격도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제가 그 뭐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강의 영상에서도 토로를 했고, 그 외에 다른 여러 유튜브들을 통해 출연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격도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격도. 물론 여기서도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서 조금 축소를 하고 다시 이격도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00만 원 넘어섰을 때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 모습이 상당히 규치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거래량도 적당히 수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긴다라면 언제든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이제 300만 원 넘어서고 하면 수요일쯤 되겠죠. 이제 수요일 날쯤 되면 이제 강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에어클래스에서 이제 강 영상이 업로드되는데 그 부분은 제 영상 하단에 보면 이제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아마 이제 지금 290만 원이니까 수요일쯤 되면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좀 올려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두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일단은 뭐 제가 뭐 여러분들 가깝게 뭐 특별히 가격 전략을 뭐 개별적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챙길 건 챙기고, 그 다음에 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에 대한 어떤 종목 추천도 같이 드리는데, 이게 뭐 단순하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차트도 보고 리포트도 보고, 특히 이제 리포트에 기반해서 그 전략적으로 종목을 드린다라는 점, 같이 고민해 본다라는 점, 종목을 제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해 본다라는 점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이제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인데요.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5%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라는 거죠.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투자 의견을 바이 목표 주가를 13만 원 유지했다라는 점입니다. 2분기 화장품 전체 수출 성장률은 우리 YOY 기준, YOY는 전년 대비죠. 전년 대비 4월달에 29%, 5월달에 24%, 6월달에 32%를 기록하면서 동사의 별도 법인 매출 성장률과 괴를 같이 한다. 수출과 실적 모두 지난해 대비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데, 피크아웃이 아닌 지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현재 지금 포워드 PER이 10배 수준에 불과하니까 저가 매수가 유효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현재 지금 목표 주가가 13만 원이고 현재가 8만 원대 후반이니까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열려 있다라고 현재 증권사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내용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8천억, 영업이익이 965억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출이 25%, 영업이익은 645,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해외에서 우리가 조금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콜마 같은 경우 우리가 ODM 업체 아니겠습니까? OEM과 ODM은 차이가 있죠. OEM 같은 경우는 단순한 하청이지만 ODM은 물건을 개발해서 그 브랜드만 다른 이름을 붙이는 건데 생각보다 해외에서 매출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제 생각을 좀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됐은 거죠. 결국 한국 콜마 같은 경우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침투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K 브랜드에 대한 가성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장세가 조금 놓고 보면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출주다라고 봤었던 시각에 대해서는 조금 시각을 주춤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라는 부분들을 냉정히 보는 거죠. 최근에 이제 뒤에 가서 주가도 보긴 하겠습니다만 주가가 주춤한 상태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하지만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한번 슈팅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리포트를 쭉 보다 보니까 뭐 많은 것을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현재 지금 1분기에 7,280억 정도 매출이 나타났죠. 단위가 10억이니까. 지금 이제 2분기 같은 경우 예상이 8,270억인데 3분기에는 7,930억으로 줍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죠. 현재 1분기에서 2분기는 매출이 늘어나는데 2분기에서 3분기 매출은 조금 줄어듭니다. 영업이익도 960억에서 840억으로 줄어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좀 준다라는 거죠. 오른쪽을 놓고 보면 증감률을 놓고 매출액 증감률이 조금 꺾이죠. 영업이익 증감률도 꺾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이제 증가율이 꺾였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좀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장품주들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지만 한국 콜마 나중에 이제 코스맥스도 한번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한국 콜마가 자칫 잘못하면 피크아웃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상당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차트를 한번 좀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콜마 차트는 최근에 주가가 이제 조정을 좀 받은 그런 상태죠. 근데 뭐 전체적으로 시장의 조정과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나쁘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8만 원 부근에 오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0일 이동 평균선에 올라오죠. 한번 실적이 나오고 어쨌든 실적은 7월 달에 나올 거기 때문에 8만 원 부근에서는 한번 우리가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것도 좋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명확한 성장성과 이제 기업 가치가 되는 건데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지금 제가 그 리포트를 보면 목표 주가 올린 게 굉장히 좀 귀합니다. 아무래도 애널리스트 분들도 잘 인지하다시피 현재 지금 삼전닉스 그다음에 뭐 기판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올린다라는 것이 상당히 귀한데요. 지금 이제 투자 의견을 바이에서 목표 주가를 34,000원, 4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상승 여력은 있다. 유가 급등한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실적을 좀 방어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아시아나와 합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병하게 되면 고정비가 이제 줄겠죠. 우리가 합병을 통해서 본사 비용이 줄어드니까 고정비가 줄어든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또 중동 이슈가 하락한다라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가정법이 들어갑니다. 중동 이슈가 하락하게 된다라면 저기 그 소멸되게 된다라면 유가가 내려오고 환율도 내려오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객수가 지금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여객수가 늘어났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건 매출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3프로 TV에서도 말씀드렸고 이제 앞으로 차영주 TV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업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기업의 존재 목적은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이익을 내는 겁니다.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물건을 파는 게 먼저입니다. 물건을 파는 건 뭐죠? 매출입니다. 항공사에서 매출은 뭐죠? 여객수가 늘어나는 거죠. 물론 화물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여객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운임 급등에다 대한항공의
4월에서 5월 국제 여객선 그 여객수는 늘어났다. 물론 이제 우리가 북중미 월드컵 영향으로 여러 가지 늘어난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긍정적이고요. 반도체는 비행기로 실어 나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화물기를 운용한다라는 거. 아시아나 화물 부분을 팔았죠. 때문에 대한항공 화물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한번 관심 있게 봐도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대한항공이 어떻게 보면 한번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라는 거죠. 차트를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대한항공 차트를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최근에 우리가 중동 이슈가 끝나면서 항공주들이 한번 슈팅이 나왔죠.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간 모습들인 상태인데 현 구간 내에서는 슈팅의 절반 정도까지 조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슈팅의 절반 정도 조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매력적인 구간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특별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 어떤 이슈가 없었던 상황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와 합병 이슈가 어떻게 움직일지 몰랐었던 그런 상황에서 현재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벤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 틈새 전략이 되겠죠. 근데 제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제 높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삼전닉스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콜마가 됐던 대한항공이 됐던 뭐 이런 종목들을 좀 꾸준히 봐야 되겠죠. 다들 지금 이제 지쳐 있는 상태죠. 보기 조금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차영조 TV를 구독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누구보다 발빠르게 선점을 해놓게 된다라면 제가 이제 어제 이제 그 강의 영상에서 에어클래스 강의 영상에서 실적이 그 2분기 때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은 거 리포트를 통해서 얘기를 해놨거든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선점 가능성도 열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그 종목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볼 것은 이제 DLENC입니다. DLENC 같은 경우 현재 수주가 없다, 플랜트 수주가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런 거죠. 조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기대가 좀 높은 건데 이러한 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외 플랜트 수주의 직접적인 수혜를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과거 이스파한 정유공장 현대화에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재건 프로젝트가 된다라면 그다음에 엑스에너지라든지 SMR 표준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좀 반영된다라면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목표 주가를 이제 10만 원으로 상향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관심 있는 리포트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거는 이제 특히 더군다나 DLNC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해야죠. 실질적으로 수주가 들어오고 그것이 이익이 날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이제 관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DLNC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동발 이슈와 이벤트가 나온다라면 오히려 대우건설보다 DLNC가 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 아직 수주 잔고 없다라는 것이 새롭게 편하게 수주를 받아올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리포트의 요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DLNC 차트를 놓고 보면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중동 재건 이슈, 그 다음에 상반기에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왔다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공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바닥을 좀 잡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벤트가 나오게 된다라면 DLNC를 한번 우리가 보는 정도다. 이건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품이잖아요. 가정법만 계속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가정법만 나와 있는 기업들은 별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제 이제 제가 영상에서도 강의 영상에서 현대차를 좀 말씀드렸고 조심하십시오 말씀드렸는데 오늘 현대차가 5% 가까이 빠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결국 손실을 방지하는 것도 강의의 목적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올렸던 게 이제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뭐죠? 수수료 수입이 한 1조 6천억 정도, 그다음에 이자 수입이 한 1조 정도 이렇게 좀 나타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이제 조정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증권주들은 그 시장과 같이 움직이는 거죠. 지금 시장이 무너지면 증권주도 같이 무너지고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거고 지금 이제 시장이 무너지니까 이제 증권주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어제 그 리포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모아가야 되는 관점이다. 강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이익이 기반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이익 기반으로 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익의 기반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도 살펴봤었습니다. 뭐 지금은 모든 것들을 블랙홀처럼 뭐 삼전 닉스가 끌어당기고 있는데 무슨 의미냐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2차 전지가 조금 뭔가 꿈틀대는,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는 2분기가 좀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여러 유튜브를 해서 이제 제가 신사임당이나 뭐 김 작가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해왔죠. 근데 리포트를 보니까 흑자 전환되는 시기가 좀 빨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에 흑자 전환될 것이 3분기에 흑자 전환될 걸로 보고 있죠. 그러면 결국 이제 2분기 때 적자가 축소되고 3분기에 흑자 전환된다라는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가는 폭발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삼성 SDI 같은 경우 강의 영상에서 리포트로 이제 해석해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뭐 어쨌든 삼전 닉스는 아직 우리가 꽉 쥐고 있어야죠. 삼전 닉스는 꽉 쥐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지만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현금 비중을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50%까지 늘리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언제 쓰느냐? 이제 7월 달에 써야죠. 7월 달에 우리가 10% 10%씩 잘라가면서 적절하게 실탄을 활용함으로써 삼전 닉스의 변동성이 생겼을 때 다른 쪽에서 따박따박 모아가야 되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근거는 뭐다? 근거는 뭐다?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나타나야만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고요. 그럴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지 영업이익이 없는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겠죠. 테마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테마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기반되는 것들을 미리 선점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3프로에서도 1분기 실적들이 잘 나오는 것들을 미리 선점을 해서 몇몇 종목도 우리 뭐 건설업종도 먼저 선점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것들을 차용주 TV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7월 말까지는 데일리로 유튜브를 방송할 겁니다. 데일리로 유튜브를 리포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들 관심 안 가질 때 우리 선점하자고요. 좋은 종목들을 선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